나폴리 1년 차에 불과한 김민재가 벽화로 팀에 남는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민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통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분석은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주로 경기와 분석 위주로 전해드리니까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재밌는 사실들, 소식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금 더 가벼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벽화가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 팀의 홈 구장인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요 경기장이 리뉴얼 중이라고 해요. 인테리어를 많이 뜯어 고치고 내부의 편의시설을 좀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과 에두아르도 데 라우렌티스 부회장,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리뉴얼 중인 홈구장을 시찰하기도 했고 스탠드 중심으로 또 편의 공간 중심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가 소셜미디어에 유출한 그런 사진인데 이 보시면 김민재예요. 그렇죠? 김민재가 뛰고 있는 모습을 이 뒤쪽의 시설을 봤을 때 이게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벽화의 형식으로 남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인스타에 그 문구, 저 이탈리아 문구는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충 역사는 이어진다는 팀의 역사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벽화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는 김민재만 있지만 이걸 소개한 현지 지역 매체의 얘기를 보면 곤살로 이과인도 있다고 하거든요. 김민재만 유출됐다면, 김민재만 있는 걸로 확인했다면 이번 시즌 우승 기념으로 잠깐 붙였다가 떼는 그런 이미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인도 있다면 이과인이 현역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폴리 영광을 이끈 선수들이 대표적인 스타들이 한 명 한 명씩 배치되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종의 좀 명예의 전당 같은 개념의 그런 인테리어인데 김민재는 한 시즌도 안 뛴 선수인데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과인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될 걸로 예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니시니, 메르턴스, 카바니 공격수들이죠. 그리고 미드필더인 함식, 또 수비수인 마조와 깐나바로, 아마도 조르지뉴도 이런 선수들일 거로 예상이 되고 그 사이에 이번 시즌 우승이 거의 확정되어 가니까 우승의 주역인 김민재, 또 디로렌조, 오시멘, 크바라치엘리아 이런 선수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민재를 비롯한 이번 시즌 베스트 11이 다 포함될지 아니면 김민재를 비롯한 한두 명만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만약에 전부 다 포함된다 해도 이번 시즌 주요 멤버 전원이 과거의 스타들과 나란히 놓인다는 건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나폴리 직관 가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좀 인증샷 같은 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공사 현장을 찍은 다른 어떤 그 관계자의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왔는데 내부를 많이 뜯어 고치고 있죠. 이 공간은 아마 좀 케이터링을 하는 공간이나 그런 좀 휴게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폴리에 갔던 몇 년 전에 제 기자 동선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복도나 이런 데들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을 내부를 이제 공간은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동선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자석에서 기자실까지 가는데 이렇게 위가 뚫려 있는 곳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선수들도 기자실을 가려면 이런 곳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흔치는 않겠지만 만약에 위에서 누가 뭘 투척한다? 그럼 들어간 사람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이런 류의 구조입니다. 이런 좀 오래되고 낡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다 뜯어 고치진 못해도 최소한 외관을 고치는 그런 작업은 되게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이제 김민재의 벽화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칭찬도를 정말 매주 받고 있죠. 이번에 받은 칭찬은 좀 미묘한 점이 있기도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이번에 김민재를 칭찬한 사람은 주세페 딸리아라텔라라는 선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레전드? 나폴리에서는 준 레전드지만 아주 특급 스타 아니었어요. 자, 나폴리 유스 출신이었고요. 다른 팀을 오가면서 나폴리를 3번에 걸쳐서 뛰었던 1990년대의 세리아 수준급 골키퍼입니다. 이 마라도나와 함께 우승했던 시절에도 나폴리에 있었지만 그땐 유망주 후보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기에 출장하진 못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폴리로 돌아와서 마라도나 이후에 나폴리로 돌아와서 주전으로 뛰면서
빅클럽의 러브콜도 거절하고 나폴리에 좀 충성을 오랫동안 보였던 그런 선수고요. 다만 이 선수가 나폴리에 있었던 말년에 팀이 흔들리면서 강등됩니다. 뭐 이제 나쁘게 말하면 강등되는 걸 막지 못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거고, 좋게 말하면 강등되는 동안에도 팀을 지킨 선수인 거죠. 그런 선수고요. 페널티킥 방어 능력이 특히 뛰어나서 통산 12회 페널티킥 선방, 저 세리아 역사상 10위 안에 드는 그런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민첩한 몸놀림 때문에 배트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한 스타였어요. 그렇죠? 충분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이분이 최근에 김민재에 대해서 얘기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어가 이런 뜻이에요. 처음 김민재를 봤을 때는 축구 선수 같지 않고 웨이터 같았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김민재는 천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칭찬을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니까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초면에 왜 웨이터 같았다는 걸까요? 그냥 못해 보인다도 아니고, 이게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그냥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식 좀 시니컬한 농담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직 나폴리 선수들과 미디어에 종사한 이탈리아 레전드들은 김민재를 칭찬하는 게 필수 코스죠. 필수 루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매주 한 번씩 벌써 여러 번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김민재에 대한 칭찬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랜만에 김민재 선수 본인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나폴리라는 팀은 일반적인 인터뷰를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예전에 저희 4대 축구왕에서 나폴리라는 팀이 선수 초상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선수의 어떤 미디어 접근도 상당히 제한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 와이드 인터뷰 나온 거 거의 못 보셨죠. 굉장히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잘 허락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 풋볼리스트도 가서 현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구단에서 이제 허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재한테 밀려있는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인터뷰를 못하고 있다. 당신은 그 뒷순번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맞겠죠? 현지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스폰서사 인터뷰라든가 이런 수익 활동에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게 또 나폴리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나폴리를 스폰하는 한국 기업 업비트를 위해서 김민재, 빅터 오시멘, 뾰토르 지엘린스키, 자쿠모 라스파도리 4명이나 인터뷰에 나왔어요. 역시 돈이 최고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짧고 정중한 인터뷰, 한 앞에 인트로 포함해서 2분여에 불과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긴 힘들었습니다. 또 좀 정중하고 좀 격식을 갖춘 질문밖에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뭐 재밌는 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강남 스타일.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이적하자마자 신고식으로 강남 스타일을 했는데 뭐 빼면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화제가 많이 됐고 그 뒤로 앵콜 공연까지 했죠. 그 강남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민재 선수가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하자라는 생각이었다. 한 번만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니까 확실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다. 다만 나는 그 영상을 못 본다. 앞으로도 안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항마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의 댄스를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뿌듯한 때를 물었을 때는 골을 넣는 것보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낸 순간이 더 좋다. 수비수다운 얘기를 했고요. 수비수다운 얘기 하나 더 했습니다. 어떤 긴 텀, 롱텀의 목표, 이제 뭐 우승 이런 걸 떠나서 선수 생활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수비하면 내 이름이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다. 정말 굉장한 좀 자신감이고 큰 포부 아닙니까? 이제 수비하면 김민재로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포부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나폴리에 올 때 우승이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승을 못한 지 오래된 팀이니까 이 팀에 가서 꼭 우승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나폴리가 어째 잘하고 1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목표가 우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우승이라는 말을 이 팀의 핵심수 김민재가 한 것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 한 인터뷰가 많이 번역이 돼서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의 이 각오가.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어떤 최근 근황 얘기해봤고요. 나폴리는 다음 주 주중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 세리아에 이어서요. 챔피언스 리그인데 프랑크푸르트와 16강을 치르고 있죠. 1차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 뭐 크게 지지만 않으면 8강 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1차전에서 전력차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 거라는 예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최소 무승부, 아마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생존이라는 건 곧 거액의 수입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경기당 승리 수당만 놓고 볼 때
조별리그 1승마다 280만 유로를 받았고요. 16강 진출했을 때 960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8강에 진출한다면 1060만 유로를 받는다고 해요. 이건 이제 승리 수당 상금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늘어나니까 입장 수입과 중계권료 수입이 늘어나죠. 이런 걸 다 합친다면 8강만 가도 챔피언스리그에서 50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강까지 만약에 간다면 여기에 1,100만 유로가 더해지고 우승한다면 지난 시즌 우승팀 기준으로 볼 때 승리 상금만 8,200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승리 수당만으로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리로서는 이 챔피언스리그 승승장구가 명예일 뿐 아니라 돈으로 직결이 됩니다. 게다가 리그 우승에 따르는 상금과 인기 상승으로 인한 관중 수입 있겠죠? 굿즈 수입 있겠죠? 나폴리는 유니폼 정말 많이 찍는 팀이기 때문에 굿즈 수입도 많거든요. 또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이아웃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김민재가 나가서 5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번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 김민재를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상 그리고 김민재 이적료를 더해서 예년보다 1,000억 원 이상을 더 벌게 됩니다. 나폴리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빵빵해지죠. 나머지 선수들을 지킬 자금이 충분해질 수도 있다. 김민재를 뿐 아니라 오시멘 뭐 심지어 요즘에는 로사도를 첼시가 노린다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선수들 이적설이 나고 있지만 김민재 판 돈으로 연봉 올려주면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김민재는 이 1년 동안 나폴리에 정말 많은 선물을 할 것이 예정이 돼 있고요. 떠날 가능성이 높지만 떠나더라도 나폴리 사람들은 김민재를 정말 좋게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